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의학과 전공했고요. 지금도 매일 환자들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나왔는데 저는 그때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정도 걸려서 백신을 개발해도 성공 확률이 6%에서 7%밖에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백신 개발이 1년도 안 돼서 나왔다고? 이게 좀 찝찝한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제 다음 환자들한테 이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 환자들은 제 말보다는 TV를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TV에서 그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백신 맞아야 된다. 이거 안 맞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TV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또 혹해가지고 다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까지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원장님 제가 코로나 백신을 2차, 3차, 4차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이 코로나 백신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원장님 제가 코로나 백신 맞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정말 후회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료실에서 들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백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질병을 예방한다고 이렇게 마셨는데 제가 인상 실제 경험에서 얻는 것은 뭐냐면 백신 맞은 사람들 다 코로나 걸리고 그 다음에 백신 맞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릎이 더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더 아파지고 알러지가 있었던 사람은 알러지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 자체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 부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사태 전에는 터보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터보암. 그 다음에 항체 돌파 감염 이런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항체 돌파 감염. 그 다음에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 AD라고 해가지고 항체 의존성 강화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항체 의존성 강화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질 나노 입자 안에 mRNA가 들어있잖아요. 그 mRNA가 백신을 맞게 되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 유전자와 결합이 돼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맞는 항체가 형성이 돼서 질병을 예방한다 하는 게 이게 제약회사들의 논리인데 이게 완전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는 벌써 끝나고 계속 변이가 나오고 코로나19는 벌써 역사의 뒤엉개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백신을 맞고 생산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그러면 과연 생산을 멈추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그 백신에 대해 맞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 면역 시스템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중화 또는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역 시스템 자체가 이거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도 나오고 세균도 나오고 곰팡이도 나오고 암세포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 그거랑 싸워야 되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잡는다고 역사의 뒤엉개로 사라진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을 잡는다고 면역세포들이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 이게 항체 의존성 강화라는 건데 이거 무시무시한 단어고 이 항체 의존성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VAIDS Vaccine Induced Immunodeficiency Syndrome 백신으로 인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백신 맞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에이즈 같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암에 걸리고 암이 너무나 빨리 자라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반적인 감염이 너무나 취약하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낫지도 않고 감기가 무슨 한 달, 두 달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그 사람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맞은 이 코로나 백신 혹은 두 번 맞은 이 코로나 이 mRNA 백신의 영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희석이 되지 않,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희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뭐 곰팡이하고 그 백신하고 곰팡이하고 머리카락하고 뭐 이상한 구조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곰팡이나 머리카락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mRNA라는 기술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mRNA,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mRNA라는 기술을 어떠한 백신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환자가 왔는데 그 이제 남자 이제 좀 60대 소비링 불편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변 검사 오다를 내고 혈액형을 봤는데 뭐 100kg도 없고 10kg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을 해주고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환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환자를 보다가 오후에 보니까 혈액형의 그 토요일날 받는 그 환자 슬라이드가 그대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이걸 폐기 처분 안 했구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병원이 소변 검사를 하면 당일날 검사 혈액형을 보고 폐기 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보이고 이거를 실온에서 며칠 말리면 보이게 되는 걸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한 소변 검사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그 백신도 안 맞고 PCR 검사도 안 받은 사람 소변입니다. 뭐 별게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마찬가지로 백신을 안 맞고 PCR 검사를 안 받으면 소변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병원이라는 게 아픈 사람이 찾아오는 데지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백신도 안 맞고 PCR 검사도 안 받은 사람 소변 샘플이 매우 귀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근데 PCR 검사 한 번 받았어. PCR 검사 한 번, 코 쑤시는 거. PCR 검사 한 번 받는 환자 소변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소변 결정이 아닙니다. 저보고 이상한 의사라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자칩이라는 거예요. 전자칩. 자가 조립하는 전자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분도 그 PCR 검사만 받은 분이에요. 코로나 백신 안 맞았는데.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PCR 검사만 받으신 분입니다. 백신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현미경상에서 보면 저게 반짝반짝거리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고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소변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은 아주 정교한 인공적인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백신과 PCR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전자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소변에서 보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표로 전자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 소변에서 볼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저쪽자 소변 검사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좀 확대해 주세요. 확대는 안 되나요? 확대 안 되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소변 검사는 저한테 매우 큰 충격을 줬는데 이 소변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환자 소변이 아니고 우리 그 소아들 필수 예방접종 있잖아요. 소아 환자, 그냥 소아 필수 예방접종 스케줄대로 받는 하나 소변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mRNA 기술이 모든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길쭉한 거. 저게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이상한데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검색을 쭉 해보고 이러니까 신체 인터넷 오브 바디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체 인터넷은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기기화가 되는 겁니다. 휴대폰처럼. 그래가지고 무선으로 클라우드나 슈퍼컴퓨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체 인터넷 오브 바디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선으로 이렇게 송수신 하려고 그러면 안테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생체 신호를 읽어서 외부로 송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될 텐데, 안테나 의심되는 물질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코로나 백신 안 맞았고 독감 백신하고 폐렴 백신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이게 현미경상에서는 이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았는지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혹은 PCR 부스터를 받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백신을 안 맞고 PCR 검사를 안 받은 사람 소변만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 보세요. 이분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안 맞았는데 얘에게 물려가지고 화상풍 예방 백신 맞았단 말이에요. 화상풍 예방 백신 맞으니까 또 이런 이상한 게 나오더라. 다음 슬라이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신체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 안테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테나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소변에서 보이는 전자칩으로 강력하게 열심히 되는 물질이에요. 저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분도 코로나 백신 안 맞았는데 독감 백신 맞았단 말이에요. 독감 백신 맞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소변 유린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소변입니다. 이런 크리스탈 라인, 크리스탈 같은 구조의 크리스탈 칩으로 의심되는 구조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뭐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주 인공위성 같은 우주선 같은 구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침도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침도 그럼 소변에서도 나오는데 침에서도 나올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도 안 맞고 PCR도 안 받은 아주 귀한 샘플이죠. 그 침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침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떴다는 직선적인 구조물도 안 나옵니다. 침이 원래 그렇잖아요. 몽글몽글하고 말랑말랑하고 하니까 직선적인 구조물이 안 나옵니다. 침 검사할 때도 소변 검사와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는 말려서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접종자 침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침을 말려서 보면 저 사각형에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이 수도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침을 말려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사각형 저게 자연적인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들이 서로 나중에 결합을 하면서 점점 더 정교한 구조물로 발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사각형 물질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사각형들이 결합을 하면서 점점 더 크고 정교한 구조물로 발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효과도 없고 부작용은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아무 죄 없는 아이들 백신 맞고 사망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왜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의사로서 아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백신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고 질병이 예방 효과가 없는데 나라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백신 안 맞으면 마치 엄청난 죄인 취급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백신을 강요하는가? 백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요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거를 잘 정리해놓은 이제 사진인데, 백신하고 PCR 검사, 그리고 다른 백신뿐만 아니라 마취제라든지, 보톡스라든지, 등등, 기타 양방 등등, 그런 걸 통해서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자가 조립하는 생체에 안착할 수 있는 전자칩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칩이 자가 조립이 되면서 전자회로를 형성하고 이것이 신체 인터넷 외부와 무선으로 다이렉트로 동수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바이오 생물과 디지털의 하나로 융합이 되는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2장 33절인가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람 새끼 말까기가 얼마나 진흙이 얼마나 철이었다는 그 구절이 바로 트랜스휴먼,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저런 이제 외부와 내 인간 신체 안에 신체 인터넷이 완성이 되면 송수신이 무선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우리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사람은 아돌프 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1861년부터 192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고 교육학자고 철학자인데, 그 1925년에 돌아가셨으면 뭐 거의 1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약물로서 인간의 영혼을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1년이 안 돼서 백신이 나온 것 같지만, 이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뭐라고 부르던.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백신 사기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밑에 깔린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지금 디지털 아이디가 뭐냐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이거 주민등록증 대신에 요새 젊은 사람들 그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보험증, 그 다음에 외국에 가기 위해서 뭐 ETA, ESTA,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타일랜드 디지털 어라이벌 카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가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디지털 어라이벌 카드, 일본은 아직 선택이지만 비짓 재팬 앱 등등, 그게 모든 게 디지털 아이디라는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QR 코드의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에 뭐가 결합이 되냐 하면 생체 정보가 결합이 됩니다. 안면 인식, 그 다음에 손바닥 정맥 인식 같은 그 바이오메트릭 데이터가 디지털 아이디에 반드시 결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 아이디 나오는 겁니다. 꼭 QR코드 형태로 발급이 되고, QR코드는 항상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밑에 그 블랙 큐브, 까만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까만색 블랙 큐브는 사탄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 이름이 됩니다. 블랙 큐브가.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을 하지 않으면 5만 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되는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면 인식을 해야지만 250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부모가 자녀에게 한 1,000만 원 송금하기 위해서는 안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Your DNA will be your data. 당신의 DNA가 그냥 DNA가 아니고 mRNA 백신을 맞고 맡긴 synthetic DNA,
합성 DNA가 바로 당신의 DNA가 되고 그게 QR코드 형태의 디지털 ID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네덜란드 왕비입니다. 퀸 맥시마라는 네덜란드 왕비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디지털 아이디는 좋은 것이다. 왜냐? 누가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는지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는 좋은 것이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빌 게이츠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신 서티피케이트, 백신 접종 증명서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 디지털 원래 전자지갑하고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전자지갑하고. 그래서 without vaccination people,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사고 팔 수 없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택시 타면 현금 내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택시 타고 택시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0명 택시 타면 현금 내는 사람 몇 명이에요? 물어보면 한 명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다 카드 쓰는 거예요. 이 카드는 결국에 나중에 디지털 머니와 결합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대놓고 이야기해 줍니다. 빌 게이트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소셜 크레딧 시스템, 전자지갑에 결합이 돼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돈을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없게 된다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차 산업이란 무엇이냐? 3차 산업까지는 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혁명이었는데 4차 산업은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가지고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게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책사인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간은 해킹이 가능한 동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이제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으로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우선으로 그 사람한테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신체 인터넷 트랜스휴먼 이 아젠다가 완성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좀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백신과 PCR이라는 이런 질병 예방을 가장한 질병을 검사하기 위한 이런 현대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몸에 나노 파티클을 주입해가지고 그 나노 파티클이 자가 조립이 되면서 뇌를 감싸고 브레인을 스캔하고 신체 인터넷을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백신 접종자 몸 안에서 자가 조립이 되고 있고 비접종자도 쉐딩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접종자들이 뿜어내는 그런 나쁜 물질들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비접종자들도 소변 역사를 해보면 접종자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상한 게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시그너처 사인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 유전자 안에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그너처가 들어가 있는 거룩한 몸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백신을 맞고 PCR 검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한 디지털 아이디를 받고 해외여행 간다고 QR코드 받고 편리함을 위해서 전자 주민등록증 이런 걸 받으면 QR코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백신의 의미는 인간을 결국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 우리가 소돼지 그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을 너는 내 것이라고 낙인을 찍듯이 백신을 통해서 디지털 낙인을 찍는 겁니다. 디지털 낙인을.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막 공상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제가 오늘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키워드 있잖아요. 신체 인터넷, 나노 테크놀로지, 트랜스휴먼,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는 소아 필수 예방 접종, 그 다음에 매년 하는 독감 접종, 그 다음에 보톡스, 그 다음에 마취제, 치과 마취제 등등 그리고 무제한 백신을 맞는 소, 돼지, 닭 먹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 현미경을 한번 보자고요. 현미경을 한번 보면 그런 백신을 맞힌 애랑 안 맞힌 애랑 분명히 소변과 침이 틀릴 거고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 백신을 맞고 아무런 무고한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이러한 비극의 현장에서 그게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만이 처절하게 몸부림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인간의 향기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교회 다니고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적다는 말이에요. 아주 적어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싶은 말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I obey God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디지털 ID, CBDC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깊이 공부해 보시고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